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100원 선을 장중 한때 상향 돌파함에 따라 환율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10월 한 달간 6조 9천억 원 늘어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세를 타던 주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이트 진로의 맥스와 롯데주류의 클라우드에 이어 오비 맥주도 더 프리미어 오비를 출시해 진한 맥주 시장에 가세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 박미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5거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수출주 강세에 힘입어 5거래일째 상승했습니다. 다만 뒷심부적으로 1970선 진입에는 실패했습니다. 코스피는 12일 전날보다 4.27포인트 오른 1967.27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한때 1974.69까지 오르며 1970선 안착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옵션 만기일과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둔 탓에 오후 들어서는 투자 심리가 급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사자에 나섰던 개인 투자자들은 오후 들어 팔자로 돌아섰고 외국인도 그 뒤를 따라 순매도로 전환했습니다. 기관은 종일 팔자 기조를 유지하며 266억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상승은 수출주가 이끌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 달러 환율이 장중에 1,100원을 상향 돌파한 데다 현대중공업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들려온 점도 투자 심리를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별로는 기계 2.15%, 화학은 1.45% 올랐으며 운송장비는 0.85%, 철강은 0.72% 상승했습니다. 반면 전기가스업은 4.03%, 은행은 2.7%, 음식료품은 1.8%씩 각각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0.08% 하락했으며 자사주 매입으로 상승세를 탔던 현대차는 상승폭을 줄이다가 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 SK하이닉스는 1.05%, 포스코는 0.33% 상승했지만 한국전력은 4.9%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33포인트 상승한 546.46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주류 업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본격적인 연말 송년회 시즌이 시작되면서 성수기를 맞은 주류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주 업체 부학은 12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350원 오른 32,750원의 거래를 마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류 대장주인 하이트 진로는 하반기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며 지난 9월 초 대비 주가가 10.6%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각종 모임이 몰리는 송년회 시즌과 경기 불황의 여파가 맞물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맥주와 소주의 소비가 몰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주성 신영증권연구원은 계절적 성수기인 4, 4분기에는 송년회 모임이 잦아 주류 소비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신영증권이 최근 4년 동안의 평균 소주 출하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 4분기가 출하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주 소비량 증가에 따라 주정업체도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소주의 원료를 만드는 주정업체의 매출은 소주 회사의 매출 증가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9월 초 대비 진로 발효, 풍국주정, MH 메탄올 등의 주가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지민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던 달러당 1,100원 선을 장중 한때 상향 돌파함에 따라 환율 상승세가 얼마나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100원을 넘어 1,102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1년 2개월 만입니다. 최근의 환율 상승세는 상당 부분 일본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한국의 대내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엔저 현상이 원화 가치를 함께 끌어내린다는 설명입니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엔달러 환율이 오르면서 동조화 현상으로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있다며 엔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일단 저항선을 돌파한 만큼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입니다. 이보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엔화의 점진적인 약세 유지에 베팅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4원 40전 오른 1,096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이 지난 10월 한 달간 6조 9천억 원 늘어 증가폭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주택 거래량 증가 등의 영향을 받은 주택담보대출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547조 4천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금융사의 수신과 대출 등 자금 흐름에 대한 속보지 성격의 이 집계가 2008년 개시된 이래 월간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으로는 최대 규모입니다. 종전 최대치는 취득세 감면 종료를 앞두고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난 작년 6월에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비제 증가 원인이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한 달 새 6조 원이 늘어 역시 이 집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저금리의 대출 규제 완화 효과가 맞물리고 주택 거래도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상승세를 타던 주택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꺾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500여 곳을 대상으로 주택경기 실사지수를 조사한 결과 지난달보다 41.3포인트 하락한 116.3으로 집계돼 4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경기 실사지수, 즉 HBSI 11월 전망치는 서울이 지난달보다 44.3포인트 떨어진 122.4, 수도권이 29.2포인트 줄어든 124로 하락세가 두드러졌고 지방은 114.5로 3.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HBSI는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나빠질 것으로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HBSI 전망치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의 영향으로 8월에서 10월 3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 거래 시장의 회복세가 뒷받침되지 못한 데다 계절적인 비수기까지 겹치면서 이달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맥주 본연의 맛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섞어먹는 맥주 대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오비 맥주가 더 프라이어 오비를 출시하고 진한 맥주 시장에 가세했습니다. 정찬신 기자가 전합니다. 맥주 소비자들이 최근 들어 알코올 도수가 4도대인 일반 맥주보다 5도가 넘는 올몰트 맥주를 즐겨 찾고 있습니다. 올몰트 맥주는 몰트라고 불리는 발효보리만 사용해 만든 맥주를 말합니다. 일반 맥주는 메가의 전분과 쌀, 옥수수 등의 재료를 섞어 다양한 맛을 내지만 올몰트 맥주는 메가 자체의 씁쓸하고 깊은 맛을 강조합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전체 맥주 중에서 올몰트 맥주의 점유율이 클라우드 14.8%, 맥스 8.3%, 오비 골든라거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비 맥주는 2011년 첫 선을 보인 오비 골든라거의 소비자 반응이 신통치 않자
생산을 중단하고 신제품 더 프리미어 오비를 오는 14일부터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풍부한 맛과 진한 향을 강조한 더 프리미어 오비는 알코올 도수가 5.2도로 기존 오비 골든 라거보다 0.4도 높지만 출고가는 500ml 한 병에 1,082원으로 동일합니다. 같은 용량의 맥스가 1,079원, 클라우드가 1,250원인 것과 비교해 가격면에서도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오비 골든 라거의 소비자 반응이 생각보다 좋지 않고 깔끔하고 진한 맥주 맛을 원하는 소비자 취향을 잡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4월 클라우드를 출시해 올몰트 맥주 경쟁을 촉발시킨 롯데주류는 배우 전지현을 모델로 한 동영상을 선보이는 한편 적극적인 고객 마케팅을 펼치며 출시 직후 30% 안팎이었던 인지도를 5개월여 만에 8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지난 2006년 출시된 하이트 진로의 맥스는 크림 생맥주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인기를 끌면서 올해 3분기 누적 판매량이 1,124만 상자로 지난해 동기 대비 7.5% 성장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측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한 품질 경영 전략이 맥스의 고성장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롯데주류의 클라우드와 하이트 진로의 맥스가 주도했던 몰트 맥주 시장에서 오비 맥주가 신제품을 들고 뛰어들면서 이 시장을 둘러싼 주류업계의 본격적인 3파전이 시작됐습니다. 깊은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 몰트 맥주 시장에서 소비자는 어떤 맛을 선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현대차와 KB금융관의 협상이 현대차와 금융당국 간의 신경전으로 비화하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복합 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현대자동차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한 법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대차와 국민카드는 10월 31일 기한이었던 복합 할부 수수료율 협상 시한을 지난 1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된 협상 시한까지도 양사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오는 17일까지 협상 시한을 또다시 연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대차가 수수료율 협상을 지속하고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 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만을 허용하겠다는 조건을 달아 금융당국이 직접 제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복합 할부 상품은 소비자와 자동차 회사 사이에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껴있는 구조입니다. 고객이 신용카드로 차값을 할부 결제하면 캐피탈 회사가 먼저 카드사에 돈을 갚고 고객으로부터 매달 할부금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사가 차값의 약 1.9%를 수수료로 받아 1.5%를 캐피탈 회사에 나눠주고 캐피탈 회사는 이 수수료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금리 인하와 캐시백 등의 인센티브를 줍니다. 일반 할부 상품에 비해 금리가 1%포인트 낮다 보니 이 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점점 늘어났고 현대차가 줘야 하는 수수료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지난 4년간 카드사와 캐피탈사가 현대차에서 받은 수수료만 1,870억 원이나 됩니다. 현대차는 이 과정에서 카드사의 역할이 사실상 중개 수준이어서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복합 할부금융 상품이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인 만큼 이 상품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2011년 86.6%에서 지난해 74.7%, 올해는 60%대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역시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 현대캐피탈의 독점을 막기 위해 25%룰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은행에서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특정 보험사의 비중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카슈랑스 25%룰을 자동차 금융에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 할부금융 시장에서의 독과점 억제라는 정책 목표를 내세웠지만 재계 일각에서는 금융권과 대립각을 세운 현대차에 괘씸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최근 한류 확산에 힘입어 국내 시장으로 쇼핑을 오는 해외 소비자, 소위 역직구족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잡기 위한 국내 온라인 유통업체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소식 생활산업부 심희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직구족이 증가하는 가운데 반대로 우리 제품을 사가는 소위 역직구족도 늘고 있다고요? 네, 어제가 바로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로 불리는 11월 12일 솔로데이였는데요. 중국 전자상거래업계가 아주 파격적인 할인 행사를 펼친 어제
롯데닷컴의 매출이 전날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롯데닷컴은 어제만큼은 11가지 인기 상품을 할인 판매하면서 해외 배송비도 받지 않는 이벤트를 벌였는데요. MCM 핸드백, 이츠스킨 달팽이 그림, 휴롬 주스 원액기 등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구입하는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처럼 역직구족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현재 국내에서 시장 규모는 3,70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국의 어떤 업체들이 글로벌 역직구족들을 위해 서비스와 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GS샵 같은 경우 어제 홈쇼핑 업계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배송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해외 소비자가 GS샵 인터넷몰이나 모바일을 통해 주문하면 미주, 유럽,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 세계 103개국으로 상품을 보내주는 식인데요. 특히 단일 상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품을 한 번에 배송해주는 합포장 서비스와 실시간 배송 추적 서비스도 도입해서 쇼핑의 편의성을 높였다는 점을 보면 역시 한국만이 돋보이는 맞춤형 서비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종합 인터넷몰과 오픈마켓은 역직구족 모식의 경쟁이 시작됐는데요. 롯데닷컴이 지난 2월부터 중국, 싱가포르, 해외 19개국 소비자 공략에 나선 데 이어서 지난 6일에는 인터파크가 중국어와 영어로 된 글로벌 쇼핑 사이트를 오픈했습니다. 중국은 물론 동남아, 북미 등 200여 개국의 한국 상품에 관심이 높은 소비자를 겨냥했고요. 발빠르게는 패션, 뷰티, 유아동, 식품, 리빙, 디지털 등 600만 개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오픈마켓인 G마켓과 11번가 역시 역직구족을 겨냥한 글로벌관을 따로 운영하고 있죠. 피션 업체인 FNC 코롱은 글로벌 소비자를 겨냥해서 럭키 슈에트, 시리즈와 같은 코롱 제품만 올려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워너비 K를 지난해 말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류가 불고 있는 곳 러시아나 동남아 등 네, 특히 역직구족 중에서도 한류 상품에 관심 많은 중국인을 겨냥하는 업체가 늘고 있는 추세라면서요. 지난 10월 문을 연 판다코리아닷컴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인 역직구족을 대상으로 화장품, 패션 등 국산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LG생활건강은 지난달 15일 중국 해외 직구 쇼핑몰인 티몰 글로벌 입점해서 K뷰티에 꽂힌 중국인 온라인 쇼핑족 공략에 나섰습니다. 고가 브랜드인 후, 오휘, 순, 빌리프와 수려한 비욘드 등 총 6개 브랜드 500여 개 품목을 팔고 있는데요. 지난달 15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후 같은 경우에는 10일 만에 준비한 5,000개 세트가 매진했을 정도로 중국 직구족들에게 인기라고 합니다. 이제 한중 FTA로 양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전자상거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직구가 국내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새로운 판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산업부 심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서 광군제로 불리는 독신자의 날인 11일,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온라인 매출이 10조 원을 넘어서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알리바바는 중국 저장성 항저우시에 있는 본사에서 이날 0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한 할인 행사 매출액이 571억 1,200여만 위안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매출 규모는 알리바바가 6번째 독신자의 날 할인 행사를 개최한 이래 최대로 기록됐습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세계 217개국의 고객들이 물건을 구매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홍콩과 러시아, 미국이 1위에서 3위를 차지했고 대만, 호주, 싱가포르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상품의 판매량 집계에서 휴대전화의 경우는 샤오미와 화웨이가 1, 2위를 차지했고 메이주, 애플, 삼성이 3위에서 5위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중국의 광군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정한 날은 아니지만 일의 형상이 외롭게 서 있는 독신자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해서 독신자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중국 상인들은 홀로 있지 말고 물건을 사면서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고 부추기며 할인 판매를 하기 시작한 것이 연례 행사로 굳어졌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가 지난 9일 비공식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시행한 카탈루냐주에 분리독립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소라야 사엔스 데산 타마리아 스페인 부총리는
카탈루냐가 요구하는 민족 자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다면서 스페인 헌법에서뿐 아니라 주변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아르투르 마스 카탈루냐 주지사는 이날 스페인 중앙정부의 분리독립 문제를 놓고 대화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앞서 마스 주지사는 대화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식 분리독립 주민투표를 치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스페인 중앙정부의 반대 속에 치른 주민투표는 16세 이상의 주민과 거주 외국인 등 총 54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230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투표 결과 분리독립 찬성 의견이 80.7%가 넘었으며 반대 의견은 10%에 그쳤습니다.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카탈루냐주의 분리독립 주민투표 시행법에 대한 중앙정부의 위헌 심판 청구를 받아들여 공식 주민투표를 보류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스 주지사는 주민투표를 비공식으로 전환해 강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황지영입니다. 2014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인 내일은 무엇보다 강추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현재 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밤새 기온은 더 떨어지면서 내일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가까이 떨어지겠고 산간에서는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는데요.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16년 만에 가장 강력한 입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찬바람이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면서 눈구름이 발달돼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모레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 충남과 호남 내륙에서도 산발적으로 눈발이 흩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아침 중부와 호남, 제주도에서는 옅은 황사도 관측될 것으로 보이니까 감기 걸렸거나 평소 호흡기 약한 수험생분들은 마스크 챙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고요. 또 대부분 비는 그친 상태지만 충청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산발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북쪽으로부터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등압선이 조밀하게 배치돼 찬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엔 서리와 얼음이 관측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수원 영하 3도, 춘천 영하 5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비나 눈이 내리겠고 광주 2도에서 7도, 대구 0도에서 7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전국에 강한 찬바람이 특히 해안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속초 영하 2도, 강릉 영하 3도 등 영하로 떨어지는 데다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해상에서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요. 물결도 매우 높게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의 눈과 비는 금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이번 주말은 바람도 잦아들고 기온도 좀 오르면서 야외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월요일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